지금 새로운 학생이 있어. 목동구 김승하 맞지? 김승하인데 그 중학교 어디 나왔지? 신목? 여기 신목 나온 사람이 없어?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여의도? 영도. 아, 영도? 없어? 근데 너 목동이잖아. 몇 반이야? 5반? 몇 반이지? 9반. 9반? 학교에서 보면 인사하고 지내. 응. 자.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3일? 내일, 왜? 자, 여러분 오늘 원예방정식을 나갈 차례죠. 우리 이제 직방까지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좀 게으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으르냐면은 뭐 여러분 정도 사실 게으른 수준은 아닌 것 같아. 평균적으로. 그치? 근데 목표가 어디야? 여러분 스카이가 목표 아닌가? 근데 대학 기준으로 얘기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 선생님 저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수학, 고교 수학을 정복하겠습니다. 뭐 이런 목표가 있는 학생 있냐?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랬어. 내가 고교 수학을 정복하겠다고. 진짜.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는 이런 생각을 했어. 도대체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어디서? 진짜 그런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했었어. 근데 세상은 넓고 고수들은 많더라고. 그래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이렇게 임했더니 더 발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막연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항상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우리가 실천하기가 쉬워. 무슨 말이야? 내가 서울대를 가겠어. 우리 누구지? 어제 윤지가 와가지고 한정우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하필 어제 한정우가 아파서 안 왔어. 상당히 실망하는 표정으로 들어갔지. 자, 근데 정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한정우는 대일고 1등이야 걔가. 물론 전 과목 1등은 아니지. 대일고 국어, 영어, 수학만 따졌을 때 전체 1등을 했어. 300점이었으니까. 근데 전 과목 4등을 했는데 그 녀석은 나한테 이야기해. 목표가 자기는 서울대래. 여러분 스카이도 아닌 목표가 서울대래. 그치? 내가 볼 때는 아직 서울대를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야, 한 가지 물어볼게. 자, 혜민이 너 물어보자. 너 왜 우리 그 병원 가면 그런 걸 물어보잖아. 지금 되게 아파서 병원 가잖아. 그러면 간호사가 이런다고. 지금 아픔의 정도가 만약에 하나도 안 아픈 걸 0이라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걸 10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아프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아픔의 수치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자주 쓰는 수법이거든. 만약 혜민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걸 0이라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을, 그치? 예를 들면 당장 내일 무슨 시험이래. 오늘 벼락치기를 해서 완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 정도의 노력을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한 몇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어? 3. 그치? 겁나 공부 안 하는 거야. 얼마 정도 하고 있어 공부? 2? 나영이는 솔직히 얘기해봐. 다른 주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 3? 얼마 정도 하고 있어? 5? 내가 얘기해 줄게. 왜 그러냐면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원 방정식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3학년이 됐는데, 그치? 선생님이 어떤 전지전능한 권능이 있어가지고 서울대학교 총장과 아주 인맥이 두텁대.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부정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입학은 아닌데 공식적으로, 그치? 여러분 뭐 서울대에서는 뭐 수시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죠. 혜민이한테 그러는 거야. 혜민아, 선생님이 말이야, 너 3학년 딱 됐는데 남은 수능 때까지 네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까 1부터 10까지 있잖아. 8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8. 그치? 수능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8 정도로 끊임없이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면 널 그냥 서울대 합격시켜 주겠대. 대신에 단 하루라도 그거를 어기면은 그냥 무조건 탈락이야.
그럼 너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이 있어? 그치. 그냥 할만하지 않냐? 정말로 부득이하게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그치? 근데 만약에 고3 학생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만할 것 같아. 근데 사실 여러분, 8 정도로 무려 한 300 며칠을 끊임없이 8 정도로 공부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 그러잖아. 여러분, 당장 내일이 시험이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잖아. 그래서 겁나게 공부한단 말이야. 시험 끝난 날, 그 다음날 공부하는 사람 있어? 없지.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그 열정으로 한 300 며칠을 계속 달려가야 된대.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막상 해봐. 한 일주일 하면 정말 지칠 거라고. 그죠? 근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만약에 하겠다는 학생이 있어. 그런 학생들은 그냥 조건 없이 넌 무조건 합격이야 라고 했으면 되게 좋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전혀 꿈 같은 이야기지. 그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실제로 그 학생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어. 거짓말 안 하고. 그치? 근데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거잖아.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는데 시험을 안 보고 그냥 특채로 합격시키는 거랑 그 정도 노력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어. 내가 다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년간 2년 반 정도 되겠지. 그치? 2년 반 정도 공부를 할 텐데 아까 말했던 기준으로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한 6에서 7 정도를 끊임없이 열심히 하잖아. 한 스카이 정도. 그러니까 연고대 정도는 가. 실제로. 한 7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달려간다면 연고대는 갑니다. 근데 거기서 더 분발을 해야 돼. 8에 좀 육박하게 8 넘나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스카이 간다고. 그러니까 봐봐. 아까 3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 공부 겁나 안 하는 거야, 사실. 너 거짓말 안 하고 너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공부하냐? 뭐 공부해? 그러니까 매번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해? 가끔씩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가끔씩 쉬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끔씩 쉬어도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실제로 서울대 정도를 가는 학생들 보면은 1학년 때부터 쉬는 시간 쉬는 학생이 없어. 그럼 너는 머리가 뭐 IQ 한 160 이상 돼?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보통의 평범한 학생이잖아.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IQ가 겁나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야. 쉬는 시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쉬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모두 다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3학년 돼서 너 시험 봐서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어. 야, 너희들이 실제로 서울대를 갈 거면 경쟁해야 될 학생들. 만약에 내가 이과를 가겠다. 과학고 학생들이랑 경쟁해야 돼. 과학고 학생들 지금 1학년 학생들 있잖아. 이미 고교 수학 한번 다 봤어. 너희들 겁나 느리지. 지금 겁나 쳐져 있잖아. 지금 쳐져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이 그동안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이미 3년치 선행을 다 한 학생들도 있지만 3년치 선행은 아니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때 너희들 다 끝날 거야. 사실은 이 과정이. 그런데 지금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요 시스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그쯤 되면은 한번 전체 이과 과정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이과를 갈 학생들은. 물론 문과 갈 학생들도 문과를 갈 학생들은 아마 2학기 말까지면 한 사이클 돌겠고 겨울방학 때는 그치 2학년 때 배울 내용들을 한 사이클 더 돌겠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다만 이미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지금부터 계속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3년째.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경쟁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쭉 정점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미 도달해서 쭉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뒤늦게 여기 참여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가는 학생들과 이미 도달한 상태에서는 그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깨부리지 말란 말이야. 뭐 숙제 그렇게 조금 내준데도 그거를 안 해오면 지금 3 정도로 노력하잖아? 어디 가는 줄 아냐? 너희들 그 대학 서열 있지? 물론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는 논외로 합시다. 워낙에 뛰어난 학교들이니까. 농담이고, 그치? 그냥 흔히 말해서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예시, 동건홍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 이하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면 한 4 정도라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예시, 동건홍밖에 못 간단 말이야, 지금. 그 정도의 노력이라면. 더 올려야 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돼. 그냥 내가 서울대 가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실제로 서울대를 들어간 선배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걸 봐. 구체적으로. 공부량이 어느 정도였고 1학년 때 어느 과정까지 얼마만큼 정리를 했는지 그런 걸 보라고. 그러면 현실적인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지 말라고. 자. 시간이 나면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원의 방정식인데 원방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평면 도형의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 때 말이야. 그치? 다 기하를 배웠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그리고 뭐 평행에 관한 내용들, 닮음, 그죠? 합동 조건, 그리고 나중에 뭐 피타고라스, 삼각비, 그리고 원에 관해서 배웠잖아.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하얀 여백에다가 원을 하나 긋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긋고, 그죠? 뭐 비율 따지고 뭐 이렇게 따져서, 그죠? 이런 비율의 다시 말해서 하얀 백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했잖아. 닮음과 어떤 작도의 요령에 의해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논증기하라고 하죠. 근데 어렵단 말이야. 논증기하는 과거에도 귀족들만 했어. 귀족들만. 저 그리스 시대 때 그치. 현자들이 막 다루던 그런 내용들이야.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하는 내용이었다고. 그거를 데카르트가 XY 평면상에다 모든 것을 방정식으로 표현해버렸죠. 그걸 우리는 이제 해석기하라고 한다고. 해석기하에서 이제 우리가 좌표를 읽을 줄만 알면은 모든 귀족들만 향유하던 이런 기하들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해석기하에 의해서 방정식으로 풀어버릴 수 있게 되어버렸어. 실로 대단한 일이지, 그치? 그런데 이걸로 이제 좀 더 쉬워졌단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점과 좌표부터 쭉 진행됐던 내용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얘야, 얘. 그죠? 좌표를 써서 배우진 않았잖아,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좌표부터 잡아놓고, 그치? 점과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분점에 관한 것부터 쭉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원망까지 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얘를 상당히 잘 연습을 해두면은 해석기하가 상당히 간단해져. 이거를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 계산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어, 그치? 사실은 이걸로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이걸로는 되게 어렵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야,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해결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해석기하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논증기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쉽게 정리가 될 거야. 응?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을 해석기하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그 이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를 해봅시다. 혹시 원의 방정식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갔지? 그래서 거의 기말고사 범위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성적이 반영되지 않았잖아. 거의 그냥 날림으로 하지 않았냐? 그게 지금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 물론 중학교 때도 앞서 선행을 했던 학생들은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중요한 원의 성질들, 그리고 이게 고교 수학에서 접목될 때 어떤 것들은 응용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평면상에서, 그치? 원의 성립 조건을 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 그죠? 그리고 요 각은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하지, 그죠? 여기도 이렇게 그어버리면 요 각이 같아지겠죠. 그때 요 네 개의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원 위에 있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원을 그렸으니까 당연하게 쉽게 보이는데 그냥 실제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죠? 그냥 요 각과 요 각이 같으면은, 아, 이 네 개의 점이, 그치? 이 동일한 원 위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원주각이니까. 그치? 자, 두 번째는 말이야.
대충 막 사각형을 그렸어, 그치? 뭐 이렇게 그렸는데, 그치? 요각과, 아니,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치? 뭐, 이렇게, 그치?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면은 뭐지? 아, 이 네 개의 점이 어떤 상황이야? 원 위에 있는 상황이죠.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그림 못 그리겠네, 그치? 요 놈과 요 놈이 마주보고 있고 그 바깥쪽이니까, 그치? 네 대각이라 하나? 네 대각이라는 개념을 쓰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개념인데, 그죠? 삼각형이 대충 있는데, 자, 요각과 요각, 그치? 여기는 알파라고 하고 베타를 할 때,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이 돼버리면은 여전히, 그치? 원 위에 있는 네 개의 점이 되겠죠. 그치? 이 성질들을 일단은 각의 관점에서 본 거야. 그리고 원과 비례의 성질들을 살펴봅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성질이 이제 박력의 정리라고, 그치? 중학교 때 들어봤어? 박력의 정리? 이런 내용이야. 박력의 정리 이름은 알고 있자. 우리가 어떤 수학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내부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렸어. 여기가 A이고 여기는 P고 B, 그치? C, D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PA 곱하기 PB, PC 곱하기 PD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역시 원 안쪽에 이런 점이 있을 때 마찬가지고 원 바깥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원 바깥에 점 P가 놓여 있는데, 그치? 자, P고,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고, 여기 D고, 여기 O고, 여기 T라고 하면 여전히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PO의 제곱 마이너스 PC의 제곱인가? 잠깐만. PO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그 결과 P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다 알고 있지? 나 닮은 조건으로 쓴 거야, 그치?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 되겠고, 그치? 요놈의 제곱인데 이 길이의 제곱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수직이 되잖아, 그치? 이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에서 요 길이의 제곱을 빼준 거잖아, 그치? 요 길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박력의 정리. 일단은 요거 잠깐 노트에다 좀 필기 좀 해놔. 지금은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을 살펴본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각형이 있으면은 그 사각형이 하나의 원 안에 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어떤 경우냐? 여러분, 내가 대충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어. 그럼 이 삼각형을 혹시 포함하는 원은 반드시 하나 있죠. 그 원의 중심을 우리 뭐라고 하지? 외심이라고 하지, 외심. 그치? 그 외심은 어떻게 찾냐? 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해, 너? 그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그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돼버리죠. 원래는, 그치? 근데 그게 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긴 했는데 좀 애매해. 그러니까 외접은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원의, 그치? 중심점이라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여기서 선을 쭉 그으면 여기 수직이등분선이 돼버리죠. 여기 같고, 그치? 여기도 같아져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에 관해서 그 녀석의 외심을 찾아봐 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중학교 때 아직도 이건 불분명한데, 야, 외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방금 혹시 혜민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정의냐 이거지, 정의. 엄밀하게 말하면 작도 방법 아니냐? 그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걸 정의로 이야기해놓고 있어. 그러면 내심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심 뭐지? 각의 등분분.
그렇지. 되게 잘하네. 지금.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기도 한데, 그것도 작도 방법이야. 그치? 작도 방법이라고. 원이 이렇게 있고, 그치? 요게 내접원이 원이 된다면, 그치? 이렇게 되었을 때, 그죠? 쭉 연결하면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고, 그죠? 쭉 연결하면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접원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이건 작도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작도 방법을 정의로 써놨어.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내접원과 외접원을 삼각형에 한해서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 사각형도, 그치? 뭐 예를 들면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원은 이 사각형의 외접원이 된단 말이야. 이 사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이 사각형의 외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럼 거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것도 되긴 되겠네. 그러네. 근데 작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정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치? 작도 방법처럼 증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외심을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도형의 외접원의 중심, 내심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도형의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맞는 정의가 돼. 근데 우리가 책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걸 혼선이 있지,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물어보진 않겠죠, 정의. 방금 혜민이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작도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튼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들 중에서 1번은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을 물어본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대충 내가 이렇게 막 그렸어, 그치? 이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냐 이거지.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자, 그러려면은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놈 외접원의 중심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원이 있겠지. 그 외접원의 중심이 만약에 일치한다면 요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모든 사각형이 한 원 위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도형의 성질이 된다고.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요 삼각형의 외심은 여기가 되겠고, 요 삼각형의 외심은 또 여기가 돼서 이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겁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바깥에 있겠죠. 그 다음에 예각 삼각형의 외심은 안쪽에 있겠고, 그죠? 그래서 한 점으로 겹쳐지는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래서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경우 겁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서는, 그러면 이제 세 점은 무조건 한 원 위에 있을 텐데 세 점 중에서 이렇게 접선을 끼고 있는 경우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 자,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접점이래, 그치? 여러분, 나중에 그 무한등비급수를 배울 때 원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원이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과 또 다른 원이 나오면 중심과 중심을 일단 연결시켜 봐야 돼. 그리고 원이 접선과 나온다면 중심에서 접선에 항상, 그치? 수직선을 그어 봐야 된단 말이야. 일단 선을 그어 놓고 봐야 우리가 작도가 되는 거야. 보조선이 보인다고. 이렇게 그어 놨어. 그럼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선을 이렇게, 그치? 이거 지름이 돼 버렸어.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여기 수직이지. 그죠? 자, 요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랑 요각을 더하면 몇 도지? 90도. 그럼 여기가 다시 알파가 되는 거죠. 그치?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요각이 알파. 요각이 알파. 요각은 알파는, 요 알파라는 것은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지. 그러니까 요 놈을 살짝 틀어주면 요렇게도 되겠죠. 그치? 여기도 알파가 된다는 사실, 그치?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치? 대충, 뭐라고 할까? 그치? 이렇게 그었는데, 그치? 요각이 알파야? 그럼 여기가 알파야? 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치? 요 놈이, 요 직선이 접선이구나. 이렇게 외접원의 접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그치? 여기가 베타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되죠? 베타가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보조선을 지금 여기서 뭘 한 거냐면 보조선을 원을 쓴 거야.
보조선은 원을 쓴다는 건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원을 그려놓고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원을 그리기 전에는 이 성질만으로 혹시 다른 성질들을 찾아가기 너무나도 까다롭다. 알겠죠? 방금도 그랬잖아. 삼각형이 대충 그려져 있었어. 그치? 그랬는데, 그치? 요각이 만약에 60도인데 여기가 60도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는 것을 찾기가 원을 그리기 전에는 우리가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알겠냐? 그래서 이런 보조선 관계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3번이었고. 자, 4번에서는 삼각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죠? 닮음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닮음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 지난 시간에 내가 무게중심의 이론도 설명해줬지. 그걸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됐어. 여러분 안 본 학생들은 그 부분 빨리 정리를 해봐야 돼. 응?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우선은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볼까? 여기서 그치? 이렇게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그치? 선을 이렇게 지금 삐딱한다. 기분이 나쁜데. 응. A고 B고 C가 있겠고, 혹시 여기 점 D, 지름이 아니고 여기 점 D, D 이렇게 나올까?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여러분 닮음이 좀 보이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만약에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죠. 그리고 여기도 알파가 되지. 요 알파는 요 호에 대한 그치? 원주각이고 마찬가지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여기라고 하면 여기 베타가 되겠고, 혹시 여기도 베타가 되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이 돼버리지. 그럼 닮음비가 척척척 나오겠죠. 여기 뭐라 할까? 여기 P라고 할까? 혹시 그러면은 좀 헷갈려. 선생님도 중학교 때 하도 오래돼서. 혹시 APC가 닮음이 이렇게 쓰나? 혹시 각도 대응을 정확하게 써야 돼. B 뭐니? BPD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각을 잘 봐야 돼. 요각과 그치? 요각과 요각이면 요각과 요각과 요각이 닮음이잖아. 그럼 대응되는 변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 삼각형에서 뭐가 있지? AC가 있고 그 다음에 AP가 있고 그 다음에 PC가 나오겠죠. 그럼 저 삼각형에서는 AC에 해당되는 게 뭐지? 알파랑 베타사니까 BD인가? 그 다음에 AP에 해당되는 것은 BP? PC는 PD 이런 관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이걸로 여러 가지 공식을 다 찾아낼 수 있거든. 책에서는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나? 얘 곱하기 얘? 걔가 얘의 제곱이라고. 그치? AB랑 AC가 같지 여기서는. 그치? 여기서 AB랑 AC가 같기 때문에 AB가 없네? 내가 원하는 닮음이 이게 아니었나? 알파고 AP, PD AP, PD 이렇게 써버리면 BP PC? 기분 나쁜데? 이게 아닌데? 아이씨 헷갈리다. ABD 이렇게도 닮음인데 선생님이 자, 요 삼각형도 요렇게도 닮음이 되죠. 잘 봐봐. 여기를 감마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감마랑 알파가 있겠고, 그치? 요 상태에서도 여기도 알파고 감마가 돼버리지. 그럼 두 개 또 닮은 조건이 나오네. 아이씨, 이거 아닌데, 그치? 엉뚱한 닮음을 봤어, 선생님이. 삼각형 ABP와 삼각형 ADB 이렇게 나오나? 써봅시다. 그러면 AB 그 다음에 BP AP 그럼 AB에는 이게 뭐죠? AD가 되나? 그 BP는 BD가 되죠.
그 다음에 AP는 AB가 되지. 이런 일이 나오겠죠. 그죠? 결론은,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완전히 공식이 다 정의가 되는데,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식으로 만들죠. 뭐라고? AB의 제곱은 AP 곱하기 AD, 이렇게 쓰겠지. 그치? 아, 요 길이의 제곱은, 그치?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나냐? 자, 이렇게 1번이야. 자, 두 번째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A, B, C가 되겠고 여기서 각의등분선 나오겠죠. 그치? 요각과 요각이 같은 상황. 그치? 여기를 뭐라고 할까? 그치? 여기를 아까 말했던 건 P고 여기를 D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전히 각이 같으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알파라고 할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얘랑 얘의 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아이씨 겁나 헷갈리네. 요각을 베타라고 할까? 요각과 같은 각이 그치? 요각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 돼버리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삼각형 ABP와 삼각형 ADC가 나오겠네. 뭐가 나오지? 그죠? AB 그 다음에 BP AP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뭐지? AD가 되나? 그리고 CD가 되겠고 A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나오겠지. 그치? 아, AB 곱하기 AC는 뭐 AP 곱하기 AD라는 이런 관계지. 아, 요놈 곱하기 요놈은 그치?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나오죠. 사실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놈의 제곱이지만 사실 얘 곱하기 얘는 그치? 얘 곱하기 얘가 된다는 사실이 나오겠지. 그쵸? 그 내용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좀 겁나 헷갈리네. 하나만 정리를 해봅시다. 3번은 여기 아래다 그려볼게.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있고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지. 여기서 A고 B고 C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대. 이 점을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지름을 이렇게 지나도록 여기는 뭐? E라고 하고 여기는 O 이렇게 잡았대. 그랬을 때는 여러분도 우선은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름을 관통하는 선 여기가 수직이 돼 버리겠죠. 그치?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지금 요각은 요 호를 바라보는 각이지. 마찬가지 요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까?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 알파 여기 알파. 그러면 지금 요 빗금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 돼 버리겠지. 자, 삼각형 뭐가 된다? ABE와 삼각형 ADC가 닮음이 되겠네. 그럼 변의 길이를 다 써보는 거야. AB, BE, 그 다음에 AE는 AD, 그 다음에 DC, A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으로 완성이 되겠지. 그치?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AE 비슷한 성질이 또 나왔네. 그쵸? 삼각형이 계속 결정될 테겠지. 얘 곱하기 얘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로 완성되겠지. 느낌이 비슷한 세 개의 도형이 나왔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요 세 가지 그리고 저 앞에 나온 전형들이 고교 수학에도 상당히 많이 응용되니까 일단 요 세 가지까지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고교 수학으로 넘어가겠다. 여기까지 필기하고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진명여고 그 체육대회 했다며? 어젠가? 그 1학년 학생들은 어떤 대회 참가했어? 다 참가해요. 나영이는 뭐뭐 참가했었어? 저거밖에 안 했는데. 피구? 피구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했나 봐? 네? 1, 2, 3학년 다 했어? 3학년도 했다던데? 달리기 같은 거 참가 안 했어? 저기 줄다리기는? 그래서 아직 줄다리기는 아니 안 했어요. 아 원래 안 해? 네. 원래
원래 했는데 왜안 그럼 여고생들은 체육대회 뭐 하냐? 피구랑 한마음 개주 개주? 선생님이 태풍이 딱 저. 축구 같은 거 안 해? 아니 안 해요. 그럼 금세 끝나겠는데 몇 개 없으면? 한 시간이 많아서. 아, 또 우리랑 같은 날 했잖아. 얘기는 다. 목동호도 했어? 어제 체육대 했어? 오, 5시에 끝났나?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안 하냐? 이거 어렸을 때 그 뭐냐 이렇게 둥근 바구니 이렇게 오재미 같은 거 던져가지고 안 해요. 그 점심시간 뭐 이런 거 안 해?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역시. 아니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해? 안 해요. 중학교 때도 안 했어? 초등학교 안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 그 체육대회 뭐 했어? 어제 종목 뭐? 개주랑 줄다리기. 야 니네 줄다리기 하는구나. 몇달 전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피구 같은 것도 했어? 나 말을 안 들어 애들 좋다. 몇 달이 됐으니까 뭔가 몇 달이 그 뭐야? 사람 직업달이라고 들었어요. 오야 목동호는 그래 나름대로 재밌게 하는데? 이름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니네 3학년들은 그 전날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PMP에다가 영화 좀 담아달라고 막 그랬거든? 왜 그랬더니 체육대회인데 어차피 저 앉아서 영화 볼 것 같다고. 사람들 그거 있고 2학년 약간 그거 있고 2학년은 땡땡 맞아 진짜 무서워. 아 그랬어? 완전 땡땡 선수 그 학교 서면도 체육교육. 그러면 체육대회 때 점심 식사는 어떻게 했어? 다 싸우는 거야? 아니요 급식 주고. 아 그것도 급식. 안 먹어가지고 이번 때 그러면 그 체육대회 때 급식은 잘 나오냐? 네, 치즈도커스랑 이번 때 근데 진짜 없던데. 있어. 니네는 있어. 급식이야? 야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요즘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소풍 가면은 김밥 싸가냐? 김밥 싸가? 김밥 싸우는 학생들이 있어? 사모는 아, 사 먹어? 소풍 갔을 때? 아, 소풍을 그지, 예를 뭐 산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옛날 생각하나?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소풍을 산으로 갔었어. 내가 한 가지 재미난 얘기 해줄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냐면, 저기 경기도 성남 알지? 경기도 분당. 그쪽에 있는 송림고등학교라는 겁나 유명한 학교가 있어. 예전에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전국에서 방학이 가장 긴 학교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성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잘 들어봐. 야, 내 얘기 들어. 재미난 얘기 해줄게. 우리 남고였어, 남고. 근데 고1 때, 1학년, 선생님 1학년 때, 저기,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 알아? 남한산성이 성남, 수원, 광주, 하남 이렇게 걸쳐 있는 산이야. 겁나 유명하지. 수어장대라고. 우리 그 옛날에 그 뭐냐 병자호란 때 인조가 거기서 그 삼전도 3번 절하고 나중에 굴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야. 근데 이제 남한산성으로 우리가 아니구나. 1학년 때 거길 갔어. 용인 민속촌을 갔단 말이야. 용인 민속촌을 갔는데 우리가 교복을 입는 세대였는데 소풍 가는 날 여러분들 혹시 소풍 갈 때 교복 입고 가나? 아니구가? 우리도 당연히 사복 입고 갔지. 갔는데 여러분 그 원래 소풍 가는 시즌이 있잖아. 그럼 거의 모든 학교들이 막 모이잖아. 자 민속촌을 딱 갔는데 내 말 잘 들어. 갔는데 그날도 여러 학교들이 모인 거야. 근데 왜 남학생들 있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센 척하는 거 있잖아.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탁 부딪히면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한번 째려보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원래 노는 애들이끼리 해. 그래. 1학년 때 이제 용인 민속촌을 1학년 가을에 갔어. 가을 소풍 때 딱 갔는데 거기에 겁나 많은 학교들이 왔어. 근데 우리 학교에 좀 논다는 애들 있잖아요. 남학생들. 걔네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눈빛이 다른 학교 학생이랑 마주쳤나 봐. 눈빛을 마주치면 왜 이렇게 쳐다보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걔가 눈을 안 돌리면은 이제 시비가 붙어. 그래서 붙어서 막 싸웠나 봐. 싸웠는데 우리 애들이 싸우다가 쪽수가 부족하니까 짱돌로 머리를 찍었어. 근데 피가 질질 흘리면서 저 자식들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나머지 애들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상대편 학교 학생들이 2학년이었던 거야. 우리 학교 1학년 애들이 싸워서 근데 야 다른 학교가 다르니까 다른데 뭐 야 그 학년 그런 게 없어.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짱돌 찍고 도망간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건방진 1학년 자식들이 뭐 그랬다고 걔네들이 어디 저기 수원에 있는 무슨 농고 학생들이었나 봐. 소풍이 끝나고 이제 민속촌 정문 있잖아. 정문 앞에 애들이 떼거지로 막 모여 있는 거야. 그 놈들을 잡아서 가만 안 두겠다고. 근데 선생님들이 한 4시쯤 돼서 애들이 이제 그 정문 앞에 집결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야.
몇 명 애들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애들이 저기 막 몰려있고. 그치? 걔네들이 막 색출하겠다고. 그래서 뭐 선생님들끼리 막 말리고 너희들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조제하고 그랬거든. 나중에 애들이 그 싸웠던 애들은 도망쳤어. 뒷문으로 도망쳤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들어왔더니 이제 진상조사를 한 거야. 이런 소풍을 가서 한 열댓 명이 패싸움을 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저 1학년 학생들은 특별 대상들이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한 일주일간 징계 먹고 그 다음 해부터 우리 학년들 말이야. 그치? 우리 학년들은 너희들은 멀리 가면 안 돼. 항상 가까이에 가라. 지금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소풍을 가더라도 너희들은 항상 교복을 입고 가. 그래서 교복을 입었어. 그래서 2학년 봄방학 때 어디를 갔냐면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뒷산 남한산성을 간 거야. 남한산성을 그것도 교복을 입고 갔어. 왜냐면 그 일이 있으니까. 그치? 교복을 입고 가면은 아무래도 좀 사고를 덜 일으키지 않을까. 갔는데 그 남한산성에 또 여러 학교들이 막 소풍 온 거야. 여고생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같이 다 교복을 입고 온 거야. 교복을 입고 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 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학생들이 우리 학교 애들이 후다닥 막 뛰어가.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막 쫓아가고 있고. 이거 뭐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남한산성을 왔잖아. 수원농고 3학년 애들이지. 작년 2학년이었던 걔네들도 일로 온 거야. 일로 왔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놈들이 여기 왔다는 사실 걔네들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벼르고 벼랐으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이걸 했는데 또 우리 애가 때리고 도망갔나 봐. 그 3학년에 대한 열받아서 걔네들 막 잡아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우리도 위험하잖아. 왜냐면은 교복을 우리도 똑같은 교복을 쓰니까 저 학교 학생들 단체로 가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벼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갑자기 소문이 됐어. 야, 빨리 교복 다 벗으라고. 애들이 교복 윗줄이 다 벗었어. 근데 말이야, 그 당시에 저기 서울에 있는 가락시당 알지? 가락시당 근처에 있는 가락고등학교라고 학교가 있는데 거기 남학생들이 교복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줄무늬 체크 하늘색.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첩보를 듣고 교복을 다 벗었잖아. 근데 애꿎은 가락고 애들이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다. 진짜 알지도 못하게 가락고 온대. 그치? 애들 막 이 자식도 막 진짜 농구 애들이 좀 무식한 애들이 많았나 봐. 진짜 막 먹으다가 막 패는 모습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 교복 벗고 있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날도 또 걔네들이 정문 지키고 우린 또 후문으로 빠져나오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 내 소풍, 그래서 내 생각에는 소풍 때는 다 어디 산으로 이렇게 들러 가고, 뭐 헌인릉 이렇게 왕릉 이런 데 가고 그러지 않았냐? 요즘은 안 그래? 소풍 어디로 가? 여의도. 공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우리 때는 다 소풍, 그것도 사왔어. 그 김밥도 다 싸왔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김밥 싸가지 않아? 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안 싸는 거야? 선생님도 지금 아들이 초1이야. 응? 예준이 갈 때는 항상 엄마가 김밥을 싸워주는데, 딸내미 유치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쵸? 소풍 가서는 김밥을 먹는 게 제맛이지. 근데 요즘은 김밥이 워낙에 흔하잖아. 그치? 삼각김 말고 이 김밥 천국? 그냥 뭐 2,000원짜리 김밥도 상당히 많으니까. 근데 집에서 만드는 김밥이 훨씬 맛있다고.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등기하를 한 김에 하나만 더 살펴볼까? 하나만. 과학부, 서울 세종과학부 문제 이런 게 냈었대.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요 길이가 3이더래. 그리고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3? 이게 3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그치? 여기가 3으로 할까? 여기가 3. 그치?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긋고 여기서도 선을 이렇게 그어서 요건 뭐지?
수심이 된 거야, 수심. 그죠? 이놈을 수심이라고 하죠. H라고 했을 때 A, B, C이고 이놈을 4 이렇게 잡아놨대. 그치? 원인데, 그치? 원의 넓이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래? 요 단서만으로 여기 수직이 되겠지. 자, 뭐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할게. 주목해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어떤 성질이니까 미리 한번 경험해보라고 내준 거야. 첫 번째는 이제 1번 세르보 정리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다. 원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아유, 잘못 그렸다. 원 이렇게 그렸어. 아이고, 못 그리지? 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원이 있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A, B, C. 그럼 이 삼각형, 요 놈 O는 이 삼각형의 외심이죠. 그럼 여기서 수심을 한번 찾아봅시다.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요 놈을 H라고 하고 이게 수심이래, 수심.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것도 수직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점 외접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수선해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일단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죠. 그치? 이 상태에서 점 B에서 O를 쭉 연결해서 한번 지름을 그어보자. 여기를 D라고 이렇게 그어봤어. 그치? 그러했더니 이게 지름이니까 여기 수직이 되죠. 그지? 그리고 여길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여기도 수직이 되지. 그죠? 그럼 이런 일이 생기네. 지금 요 선도 이 직선의 수직이고 요 놈도 요 직선의 수직이니까 지금 얘랑 얘는 평행하지. 그죠? 그리고 요 직선은 AB의 수직이고 요 직선도 AB의 수직이니까 요렇게도 평행하죠. 그지?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이 평행하고 요 놈과 요 놈이 평행하지. 무슨 삼각형? 그렇지, 평행사변형이 됐기 때문에 AH의 길이는 CD의 길이랑 같죠. 그지? 근데 자, 여기도 수직이지. 요 놈도 수직이지. BC에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야. 그런데 그러면 요 삼각형과 이따시만한 삼각형은 닮음이죠. 몇 대 몇? 1대 2. 1대 2가 돼서 1대 2가 되었지. 뭐냐? 그치.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았잖아. 그죠? 따라서 두 배, 여기를 뭐라 할까? 그치? 여기 H라고 했으니까 여기 M이라고 했어요. 중점이니까. 그치? 이렇게. 2배 OM의 길이는 AH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이게 세르보 정리야. 알겠어? 그럼 얘 봐봐. 어휴. 세르보 정리. 여기가 4네. 여기 얼마야? 2. 끝나버렸어. 그치? 얼마? 루트 13이니까 답은 13파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이거 일단 하나 정리합시다. 두 번째는 오일러 직선인데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옵니까 실제로? 오일러 직선 우리 그 해석기하 문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오일러 직선은 요 내용이야. 세르보의 정리를 더 발전시킨 게 오일러 할아버지인데 원이 이렇게 있었고, 그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죠? 뭐 여기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A, B, C가 있겠고, 그치? 여기가 이제 M이 되겠고,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겠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그치? 아, 기분이 나쁜데? 그치? 이렇게. 그럼 여기가 H가 되겠죠. H.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지? 1대 2야. 그치? 1대 2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보조선을 AM을 쭉 연결해 보죠. AM. 그치? 쭉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치? 그리고 O랑 H를 관통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 이놈 수심이긴 한데, 그치? 아, 이게 참, 그치? O랑 H를 관통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봤어. 그치? 그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자, 봐봐. 여러분, 요 놈과 요 놈 평행하지? 그리고 B가 몇 대 몇이지? 1대 2란 말이야. 그치? 1대 2니까, 그리고 요각과 요각 억각으로 같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치? 억각으로 이렇게 갔겠고,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이지? 닮음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대 2면은 여기도 몇 대 몇? 1대 2가 되지. 그치? 그런데 요렇게 연결한 삼각형에서 여기 몇 대 몇이야? 그럼 요 AM은 중선이지. 중선인데 여기가 2대 1이면 요 점이 뭐야? 그렇지, 무게중심이야. 그죠? 그래서 OGH가 일직선 위에 있어. 항상 관통하는 요 직선 이름이 뭐라고? 이게 오일러 직선이다. 알겠습니까? 오일러 직선. 그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도형도 기억해야 되지만 순서를 외우자. 그치? OGH가 OG의 길이 대 GH의 길이가 몇 대 몇이지? 1대 2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 OGH는 1, 2 이렇게 외우자. OGH의 B가 1대 2로 내분되고 있다.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오일러 직선인데 외우기는 OGH 1, 2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정리해도. 스펙트럼 있잖아. 응? 블랙라벨과 올림포스가 좀 많이, 블랙라벨이 좀 많이 힘들지? 근데 내가, 스펙트럼 원하는 사람만 달라 그랬나? 그냥 뿌려주시는 거. 뿌려준다 그랬나? 그럼 원하는 결과가 뿌려가지고. 테스트를 봐서 내가 뿌려줄 대상을 찾겠어. 화요일 날 테스트를 봐서 결정하겠다. 다 필기됐습니까? 이제 중등기하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이 정도만 이래도, 정말 많이 아는 거야, 여러분들. 응? 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숙제로 해왔던 것들 중에서 질문이 있었죠. 우선 질문으로 나온 문제들이 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문제랑 선생님이 별도로 이야기했던 두 문제를 더 생각해보자. 우선은 올림포스에서 134페이지의 4번부터 봅시다. 이게 질문이었으니까. 자,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는 레이더 화면에는 반경 30km 이내의 모든 선박이 나타나. A 지점의 서쪽 40km 해상에서 한 척의 배가 북동쪽 방향으로 매 시간 5km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 이 배는 레이더 화면에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는가? 배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XY 평면인데 레이더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아봅시다. 반경 30km라 그랬죠. 그치?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데,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여기가 30. 그치?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레이더 안에 잡히는데 지금 배가 A로부터 서쪽 40km니까 여기 위에 있다. 그치? 여기 40. 그치? 아니 그림이 좀 길이가 이상한데, 그치?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릴까? 진짜 같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에 배가 있는데 북동쪽이니까 정확하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레이더인데, 그치? 얘가 직선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은, 그치? 요 원 안에 들어가는 요 길이, 그치? 요 길이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나올 텐데 배의 속력이 얼마래? 매 시간 5km니까 이 길이를 5km로 나눴을 때 실제로 여기를 움직일 때의 시간이 나오겠죠. 그걸 계산하면 되겠지. 시간을 계산해야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이 나오고 직선에 의해서 이 잘린 현에 나왔으면은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혹시 강의 속에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 교점의 좌표를 찾는 학생들이 있다고. 아유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러지 말어. 교점의 좌표를 찾으려면은 이 직선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y는 얼마지? 기울기가 1이고 저희가 마이너스 40이니까 그죠? y는 x 플러스 40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0의 제곱이니까 9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연립하면은 교점의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가 나오겠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두 교점을 찾은 다음에 거리 공식을 써서 계산할 거냐? 너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지? 현이 나오면은 이 현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첫 번째 그지?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두 번째는 어떻게? 피타스라고 했잖아. 피타고라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이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원의 중심에서 현이 있으니까 이 현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수직이 되겠고 그죠? 이 거리를 쓸 수가 있지. 근데 더군다나 거리 공식까지 쓸 필요 없어. 이게 기울기가 1이라면은 이게 40이냐? 그치? 1대 1대 루트 2지. 40을 루트 2로 나눈 놈이니까 얘는 얼마야? 20 루트 2가 되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얼마지? 이건 30이지. 그죠? 그럼 요 길이는 계산이 되겠지. 우리가 구하는 길이가 요 길이를 간단하게 들어가면 우리 1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D는 어떻게 됩니까? D의 제곱은 900 마이너스 800이냐? 맞지? 얼마? 100이니까 D는 얼마야? 이건 10이야? 그럼 현의 길이는 20이네? 그치? 20인데 20을 얼마의 속도로 간다 그랬어? 시속 5km로 간다 했으니까 통과하는데 총 4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찾아야 되겠다. 답이 4번. 지금 선생님이 이거 고교수학 개념을 썼냐? 철저하게 중등기하로 다 풀어버렸다고. 중등기하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 가장 간단하게. 알겠지? 좌표를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페이지 135에 4번을 봅시다. 그 다음에 OPQ가 X축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세원이 외접하고 있는데 중심 O인 원이 X축과 만나는 접점 중 X좌표가 음수인 점 A에서 점 Q 그럼 접선의 접점을 B라고 할 때 점 P와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네.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치? 왜? 좀 커진 것 같아? 아니야. 똑같은 원이야. 착시야, 착시. 응? 그치? 똑같은 원이라고. 아, 좀 커 보이네. 얘를 조금 더 키우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좀 줄이자. 이거 너무 크다. 얘. 이렇게, 그치? 똑같은 원입니다. 그때 여기서, 그치? 이 원의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죠. 접선을. 이렇게, 그치? 접선을 그었을 때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수직 길이가 되니까 여기 현이 나오겠고, 그치? 현이 수직으로 이렇게 뻗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요 길이를 구하는 게 관건이야. 그죠? 접해, 그럼 중심이 있겠고, 그죠? 여기도 수직이 돼서 그냥 닮음이 보이지 않냐? 닮음 보이지? 닮음. 요렇게. 이거를 질문했다는 것은, 그치? 중등기하를 좀 헷갈려 한다는 거잖아. 그치? 쭉 해서, 그치? 요렇게 닮음이 보이지? 그치? 여기 1, 2, 3이고. 요거 얼마지? 3대, 요 놈은 우리 구하는 놈은 x라고 합시다. 그치? 1, 2, 3, 4, 5. 그치? 여기 얼마지? 5대 얼마야? 1. 그치? 3분의 x는 5분의 1. 그치? x는 얼마야? 5분의 3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난도 문항에서 1번과 3번, 134페이지 1번과 3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워도 되죠, 여기? 자,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움직이는 임의의 점 P와 두 점 A, B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그치? 이런 문제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평면은 구하지 않겠다, 선생님. 그치? 대충 여기 이렇게 있더라. 그치?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었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얼마지?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반지름 R은 1인데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어떤 동점 P에 대해서 그치? 이 삼각형 그치? 이 삼각형의 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딱 봤더니 여기가 요 길이는 이미 계산이 되죠. 좌표니까 두 점으로 좌표를 놨으니까 얼마야? 16, 4, 20, 2루트 5인가? 2루트 5로 완성이 됐죠. 요 직선의 방정식도 이미 나오지 않냐?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 어떻게 된다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외우라 그랬잖아.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x절편이 4,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4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양변에 뭘 곱해주지? 4를 곱했더니 얼마야? 4를 곱했더니 x 마이너스 2y는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대.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텐데 요 길이가 최대가 되면은 그치? 삼각형이 최대고 요 길이가 최소일 때 최소가 되겠네. 이 높이 h 그치?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해보자. 그치? 여러분 원이 있는데 원의 특징이 뭐야? 한 중심으로부터 이루는 거리가 다 같은 점들만 연결시켜 놓은 거잖아. 원밭에 한 직선이 있는데, 그치? 야, 원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루는 요 길이, 수직 길이가 언제 최소고 언제 최대냐 이거지. 어떻게 연결하지? 우리가 보통의 곡선과 직선이 관계가 나타난다면 이 직선과 이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봐. 평행이동. 그럼 요 길이는, 그치? 다 일정하죠. 더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이 하나 나오겠지. 그치? 더 옮겨.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이 하나 나온다고. 그치? 그럼 요 놈이 접선이지, 접선이고, 혹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하니까 여기를 쭉 연결시키면 요 길이가 가장 짧아질 텐데 이게 접하는 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나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짧은 길이는 요 길이야. 다시 말해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치? 거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이게 가장 짧은 길이. 그리고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에다가 반지름만 더해주면 가장 긴 길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점에서 그치? 수직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놈에다가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가 나오겠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h의 값을 봅시다. 중심이 마이너스 1,1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길이니까 요 길이를 우리는 d라고 할까? 그치? d는 거리 공식을 쓸 텐데 여기 나왔네. 그치? 얼마? 1 더하기 4. 여기다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죠? 마이너스 7인가? 7 나오겠네. 그죠? 루트 5분의 7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 PAB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지? 2루트 5고 높이는 D인데 그죠? 루트 5D잖아. 루트 5D야. 그치? D가 아니고 그치? 저놈 H잖아. 그치? H가 나오잖아. 루트 5H. 근데 H 최대가 되려면 그치? 맥시멈은 얼마입니까? 루트 5 곱하기 H가 얼마일 때? 루트 5분의 7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때죠. 최대값. 계산할 때 얼마야? 7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다. 자, 최소값은 얼마죠? 루트 5에 H의 최소값이니까 루트 5분의 7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7 마이너스 루트 5로 이렇게 나오겠죠. 최대, 최소.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줘라고 했더니 답은 얼마다? 2루트 5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었는데 내가 요 문제에다 하나만 더 내줄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말이야, 이게 1번 문제였다면 34의 1번, 여러분 34의 그 34페이지의 1번 아래다가 1-2라고 적어놔봐. 그때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의 그치? 최대 최소를 구해봐봐. 혜민이 답 나왔어? 네? 답 나왔어? 잘 틀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거 모르겠고 답은 나왔어? 얼마나 쓴 거야? 40이랑 26? 왠지 맞았을 것 같은데 불길한데. 자, 이렇게 풉시다. 가장 원론적으로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줄게. 이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a, b가 이 위에 있네,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전 p를 a, b로 잡은 겁니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첫 번째 a 방법을 쓴 거야. 그리고 요걸 성립하겠고, 그죠?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저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뭐죠? a 마이너스 4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아, 짜증나. 짜증나는데 a제곱 a제곱 즉 2a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2b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플러스 4랑 16이니까 20 이렇게 나왔죠.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선 요 조건을 성립하는데, 그치? 요 조건을 다시 풀어헤 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넘어가면 얼마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즉,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런 관계가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일단 a제곱 b의 제곱은 이걸로 바꿀 수 있죠. 요 놈을 2배를 해서, 그죠? 2배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플러스 20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12a 플러스 4b 플러스 8b 플러스 22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 값이 최대 최소를 나오면은 여러분도 좀 이쁘게, 그치? 4로 묶어? 마이너스 4로 묶어? 아니 그냥 4로 묶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22란 말이야. 그럼 이 값의 최대 최소는 얘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되겠고 얘가 최소일 때 최소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그러면 저 원의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를 k라 두면 얘가 언제 최대가 되고 이 k 값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냐 이거지. 요 a, b는 저 원 위에 있지. 이 원 위에 있는데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요거 뭐냐?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이퀄 k라고 하는 직선 아니냐? 직선 위에 있대. 점 a, b는 저 원 위에 있으면서 요런 직선 위에 존재하려면은 이런 거지. 이놈은 기울기가 사실은 2분의 3이잖아.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놈이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이 원이 이 위에 있으면서 이런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이런 직선은 저 점 A, B가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원 위에 있을 수는 없죠. 점 A, B가 요거 직선 형태란 말이야. 이런 직선 위에 있으면서 저 원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된 요 직선과 저 원이 만나고 있어야 돼, 항상. 최대한 최소 접하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점 A, B가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이 원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서 점 A, B가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이 원 위에 있으면 점 A, B는 이런 점이란 말이야. 이런 점. 그죠? 이렇게 직선과 원이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 얼마가 돼야 되지? 1. 1 이내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지? 좀 어렵단 말이야. 자, 다시 말해서 이 K의, 요놈을 K라고 했는데 K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치?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왔죠. 자, 마이너스 1,1에서부터 이 여기까지 거리 D를 계산했더니 D는 얼마죠? 9, 13에 그죠? 절대값 3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네. 그놈이 어떻다고? 거리가 1 이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절대값 K 마이너스 5가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K 마이너스 5는 루트 13에서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나와서 혹시 K는 어떻지? 5 플러스 루트 13과 5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나왔다. 그치? 그래서 이 값의 최대 최소니까 4K 플러스 22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야? K가 최대일 때죠. 그치? 22에다가 4 곱하기 K가 최대 얼마야? 5 플러스 루트 13이잖아. 얼마죠? 20이니까 42 플러스 4 루트 13이 최대고, 그죠? 최소는 얼마지? 아우, 짜증나, 그지? 4 곱하기 5 마이너스 루트 13 플러스 20이니까 42 마이너스 4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죠. 상당히 복잡하게 나지, 식으로. 선생님, 저기 뭐라 썼지? 알파벳 A 방법이라 써놨잖아요, 그치? A 방법. 대수연산으로 푸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B 방법을 풀어봅시다, B 방법. 여러분, B 방법에서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A, B, C가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삼각형에서 A, B의 제곱과 A, C의 제곱을 물어본다면 우리 뭘 떠올리지?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물어본다면? 그렇지, 파피성을 써야 되지. 어떻게? B와 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이러면 2배 AC, AM,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과 같다고 이야기해버렸잖아, 선생님이. 그치? 그러면은 이 문제를 B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B 방법. PA의 제곱, PB의 제곱을 물어본 거다, 그치?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은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M의 좌표는 얼마지? 2, 마이너스 1이죠. 그죠?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M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2배의 PM의 제곱이고 실제로 MA의 길이는 얼마냐? 루트 5. 루트 5지. 제곱이니까 얼마?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고 곱했더니 10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럼 얘가 최대하려면 PM의 제곱이 최대면 돼. PM의 제곱이 최대되려면 실제로 PM의 길이가 최대면 되겠죠. 최소는 PM이 최소일 때. 그러면 P로부터 여기 M까지 이 길이가 언제 최소냐 이거지. 실제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한 길이에서 1을 빼버리면 최소가 되겠고, 그치? 이 길이에서 1을 더해버리면 최대가 되겠죠. 이런 얼마지? 마이너스 1,1이고, 혹시? 이런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치? CM의 길이는 얼마야? CM의 길이는 루트의 3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13이네. 그죠? 그래서 PM의 범위는 그러잖아, 그치? CM 플러스 1과 CM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루트 13 마이너스 1가, 그죠? PM의 길이는 루트 13 더하기 1 이렇게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PM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야, 그치? PM의, 노란색으로 계속 갑시다, 그치? 파란색으로 PM의 제곱은 이 제곱이니까 얼마야? 13, 14
마이너스 2루트 13. 그치? 14 플러스 2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구하는 최대값은 얼마야?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2 곱하기 PM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요거 2를 여기다 곱해주면 얼마죠? 28 플러스 4루트 13 더하기 10. 이상하네? 답이 다르지? 뭐 잘못한 거지? 모르겠는데? 그 플러스라니. 어디가? 파란색 위에. 파란색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었어? 플러스라니. 아, 그러네. 이게 잘못된데. 플러스 1로 고치면 이게 얼마지? 마이너스 1이야? 아니야, 금색 찾아. 금색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얼마야 이게? 여기 18이야? 여기서 4를 빼면 되겠네? 그치? 18이니까 이 4씩 빼버리면 얼마냐? 38이 나오겠죠. 38. 그치? 여기 38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게 맞네. 계산 결과 얼마라고? 38 플러스 4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지. 최소값도 마찬가지지. 요놈의 2배니까 얼마였지? 최소값은 28 마이너스 4루트 13 더하기 10이니까 그죠? 여전히 38 마이너스 4루트 13이 나오지.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쉽냐? 기하로 푸는 게 훨씬 쉽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해석 기하를 배우지만은 그러니까 논증 기하를 쓸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해진단 말이야.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필기해. 인간적이지 않냐? 이런 실수를 하면. 좀 가야 돼요. 우리 필기해. 일단 필기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숙제를 알려주겠다. 그럼 엄마는 아직 다 못 들었다 했어? 하나. 아니 근데 승모 뭐야? 숙제가 오늘 23일이죠. 지금 이게 원방 동강 맞아 듣고 너 올림푸스 다 못 들었냐? 네. 올림푸스 마무리하고 네. 블랙라벨 원방 다 푸는 거야. 네. 그러면 숙제는 블랙라벨 원의 방정식 수능 유형까지 다 푸는 겁니다. 레벨 2, 그러니까 1, 2, 3랑 수능. 아무튼 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 푸는 거야. 네. 다음 화요일까지. 화요일 6시 40분까지 와야 됩니다. 자, 2명만. 동영상 따로 듣는 거 없죠? 좀 뒤에 내용 몇 가지만 더 설명할 것 같아. 동영상은 너무 밀린 거 들어야지. 아, 너 밀린 거 말고 없죠? 없어. 부러워? 네? 부러워. 얘는 여기서 일하는 건데. 제가 일하러 가는 거야, 일하러. 너는 원래 책이 있잖아. 네. 근데 저거 뽑아달라고 해서 푼 거야? 네. 다 뽑았어? 뒷부분까지? 그럼 그거 내가 뽑아준 기억이 없는데? 저기 박성훈 선생님이 뽑아주는 거야? 조교쌤한테 아, 어우, 되게 능동적인데 바로 좋아. 선생님 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교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 필기 다 했어? 자, 지우고 남은 문제 하나 더 풀고. 사실 선생님이 아까 중등기하의 성질만 이야기했고 고교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리를 안 했죠. 여러분들 동강을 다 맞아 다 듣고 다음 화요일 날 원방에 대한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블랙라벨 문제들을 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3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134페이지 3번 말입니다. PQ 사이의 거리. 원이 이렇게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는데, 그죠? 일정 부분을 접어서 아주 이렇게 아니고, 그죠? 뭐 이렇게 요놈을 접었더니 그림이 이제 이렇게 접혔대. 그랬을 때 이 접점의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 되더래. 그랬을 때 여기 잘린 이 P와 Q 사이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좌표 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원에서 어떤 잘린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좌표를 직접적으로 쓰지 말어. 어지간하면 다 그냥 기하적인 성질을 써야 되는데, 이 길이, 여러분, 그럼 요 호는 반지름이 1인 원의 일부지. 그놈을 고스란히 잘랐으니까 요 호도 동일한 요 부분을 접은 거니까 반지름이 1인 호잖아. 자, 반지름이 1인 원, 이게 전체 원은 그치?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그 원이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접한대. 이 원의 반지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쭉 올라가면 그치? 바로 요 지점의 원의 중심이 나오겠죠. 좌표가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림이 좀 이상하네. 반지름이 얼마였지? 3이니까. 그치? 미안합니다. 3이니까. 마이너스 1,3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인 원이 되겠죠. 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오겠고, 그죠? 이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왔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PQ라는 것은 두 원의 뭐지? 공통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우리가 정리를 해도 공통현의 길이, 좌표 구하지 말고 두 원을 또 연립하면 이 좌표랑 이 좌표가 나올 텐데, 좌표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하지 말자. 어떻게? 공통현의 길이는 우선은 첫 번째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죠. 공통현의 방정식을 계산한 다음에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겠고, 그 결과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써서 간단하게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으로 두 원의 공통현, 두 원의 교점, 요 점과 요 점을 포함하는 제3의 원의 방정식 어떻게 하지? 한쪽에다 K 써놓잖아. 그죠? 한쪽에다 써놓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우리 그 앞에서 직선에서 이런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있겠고, 그죠? 이런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 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지. 한쪽에다 k 써놓으면 되지. 한쪽에다 m을 써놓거나, 그치?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걸 써놓고 m을 이쪽에 붙여놔도 되고 이쪽에 붙여놔도 되죠. 근데 이쪽에 붙이느냐 이쪽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직선 또는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랬지. 그런데 굳이 이 두 직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닌 제3의 직선을 나타낼 때는 m을 어느 쪽에 붙여도 상관은 없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m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죠? 이런 거. 그럼 비슷하게 이게 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더래. 원이 있고 이런 직선. 만약에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대. 여러분 잘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고, 요 놈은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퀄 0이더래. 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두 점을 포함하는 제3의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겁나 많잖아. 여러분, 점 3개가 있으면 이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단 하나로 결정되지. 왜? 아니, 이렇게 연결시키면 역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하나 딱 결정될 테니까.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겁나게 많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치? 겁나게 크게, 아유,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치? 무지하게 크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고, 그치? 뭐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잖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한쪽에다 K를 쓰는 게 좋겠죠. 어떻게?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식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m의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퀄 0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원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죠? 또다시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 자,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 이퀄 0이고 마찬가지로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퀄 0이 있으면 두 원이 만나는 요 점 있잖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무지하게 많겠지. 예를 들면 이런 원도 있겠고 혹시 뭐 이따시만한 원도 있겠고 혹시 무지하게 많은 원이 나온다고. 그런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쪽에다가 k 붙여주면 돼. 한쪽에다 계속 m을 붙여놓는데 여기는 혹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m 이렇게 써놓고 그죠? 여전히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퀄 0 이렇게 쓸 텐데 이게 원이 되려면 그치?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m이 마이너스 두 번째 그치? 여기다 씁니다. m이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차항이 없어지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혹시 y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 이 차항이 없어지니까 x, y에 관한 오로지 1차식으로만 표현되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자치인데 m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버리면 1차식이니까 직선인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린다고. 이게 뭐지 이게? 이게 공통현이란 말이야. 그럼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만 x, y에 관한 2차식이 살아있겠죠. 그게 바로 혹시 m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게 제3의 원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그냥 기껏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놈과 요놈 정도만 배운단 말이야. 실제로 요런 포물선 있죠. 요런 포물선. y는 그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놈이 있겠고 실제로 뭐 요렇게 생긴 포물선 있을 거 아니야. y는 그죠? a-x의 제곱 플러스 b-y 미안합니다. c-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현도 있겠고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포물선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요놈을 한 번에 넘겨주면 그러니까 요런 놈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y 넘겨주니까 마찬가지로 그치? 플러스 m에다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y고 여기가 마이너스 y네. 그러니까 만약에 a 더하기 ma-가 첫 번째 이게 0이 아니면은 여전히 전개시켰을 때 x에 관한 2차식 구조지. 이거는 그치 두 점을 포함하는 포물선이 돼버리는 거야. 포물선. 두 번째로 만약에 a 더하기 ma-가 0이 돼버리면 이게 뭘 나타내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사라지니까 오로지 x, y에 관한 1차식이 돼버리잖아. 그치? 이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교선이라고 합시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이해되겠어? 그게 비단 직선과 두 원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요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요 문제까지 풀어버리자. 그러면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황에서 더한다는 것은 그냥 두 식을 빼버리는 거지. 빼버리면 그냥 공통현이죠. 저희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두 원을 그냥 빼버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2차식을 날려버렸더니 그냥 빼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어지겠고 여기는 이제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이고 9니까 그치? 여기는 10이고 9에서 9 뺐더니 0 이렇게 나왔네. 다시 말해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 이퀄 0이 됐대. 이 직선이. 그죠? 근데 요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 이루는 요 길이를 계산해도 되겠죠. 요 길이는 얼마지? 요건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0,0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를 d라고 합시다. 그치? d는 계산했더니 15 이렇게 나왔네. 이게 얼마? 루트 10분의 5니까 이게 3이니까 그치?
우리가 구하는 요 길이 K라면 우리 2K를 구하는 거야. 그죠? 자, K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9 빼기 그치? 10분의 25 이렇게 나오네. 그치? 이건 2분의 5네. 그치? 9 빼기 2분의 5니까 2분의 18이니까 2분의 13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해서 4분의 26이야? K는 얼마죠? 2분의 루트 26이야. 우리가 구하는 저 길이는 얼마다? 루트 26으로 완성이 되겠지. 정리되겠어? 자, 이 부분만 필기 좀 해봅시다. 자, 다음 화요일까지 블랙랍의 원의 방정식을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습실로 자리 옮겨서 동영상을 좀 봐야 될 사람은 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사람들은 좀 질문하고 선생님이 3시까지 여기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 앞에서. 알겠지? 자, 일단 자리 옮기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